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 제약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팜젠 사이언스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여기가 끝나고 나서 여기 관련된 곳부터 위에서부터 쳐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팜젠 사이언스 우리들 제약의 이름을 바꾼 거죠. 보시면은 매출액은 뭐 꾸준해요. 제약 사업상 뭐 그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이제 그 제약들을 제조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매출액을 일정하게 꾸준하게 나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뭐 단기 순이익 자체가 크게 막 변동성이 없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연구한 약을 갖다가 어떻게 유통을 하느냐, 거기에 리베이트를 얼마나 주느냐, 이 약을 얼마나 다른 회사보다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라서요. 네. 보시면 뭐 부채 비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상당한 편이고요. 다음에 적정 주가가 지금 뭐 보시면은 8,140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갑자기 퀀텀 점프를 했죠.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되게 좀 재밌는 거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당기순이익이 흑자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 관계기업의 투자 지분으로 인해서 장난질을 치면은 이렇게 재무제표 자체가 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총액은 뭐 1260억 원 정도네요. 자, 보시면은 뭐 사업연도의 가동률, 평균 가동률이 96.8%죠.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매출액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이거 판관비라고 보시면 돼요. 판매 관리비. 어느 정도의 리베이트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회사 자체의 전체 순이익이 왔다 갔다 한다. 제약산업 여기 되어 있죠. 뭐 바르디핀정, 뭐 리바틴정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임대수익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현실적이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없고 약에 대한 어쨌든 간에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가 조금 시일이 걸리는 듯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관계기업 투자에서 엄청나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약 작년보다 한 3배 정도의 그 차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이 이제 인지가 돼서 판관비 여기 보이시죠? 매출 총이익보다 판관비가 훨씬 높아서 영업이익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그 여기에 관계기업 기타 포괄손익 중 지분 해당액 이게 이 부분이 확 역전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기본 주당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손익 이것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보다 훨씬 더 커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적자였는데 여기서부터 양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봤더니 포레스톨이라는 이 비상장 회사는 아직까지는 단기 순손익이 손해예요. 뭐 생활화학 제품 및 화장품 제조 이렇게 되어 있고 신규로 밑에 팜젠 헬스케어 이것도 이제 뭐 다시 만들었죠. 생명공학 관련 기술 용역 서비스 이겁니다.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가 이렇게 지분 매출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물론 엑세스바이오 자체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주가가 따라서 올라간 거고 이 주가에 대한 차익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를 보면 이거 잘못했어요.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엑세스 바이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원래는 기존의 말라리아 RDT 이 부분이었어요. 말라리아 진단 키트. 그러니까 제3세계로 가겠죠. 3세계.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비영리 단체를 갖다가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활성화되는데 시일이 엄청나게 걸렸던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익적인 부분보다는 비영리적인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출액과 순이익도 크게 증가가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자 진단 키트를 했던 회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갑자기 이거에 대한 전환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겠죠. 그러니 20년도 코로나 터지자마자 매출 비중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서 85% 정도의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했었는데 그게 여기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비드 진단 키트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엑세스바이오가 과거에는 뭐 많아봤자 뭐 3,000원대, 5,000원대 이렇게 있었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갑자기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여기서도 매출액 자체가 뛰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가 비영리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전혀 나지 않다가 여기서는 매출액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다 바뀌게 됩니다. 그죠? BPS도 높아지고요.
BPS가 거의 한 10배 된 거잖아요. 10배 됐다는 거는 자산의 가치가 한 10배 정도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 실적도 역시 똑같죠. 코비드로 인해서 여기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국내는 미국 내 판매, 수출은 미국 외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엑세스 바이오 자체가 미국에 있는 회사가 국내에 이제 상장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전환사채권을 발행을 결정을 했을 때도 USD, 미국 달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환가액을 우리가 환율에 맞춰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26,867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두 개가 있어요. 4회차가 20년도 11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5회차가 21년도 11월에 이렇게 두 가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래 상대방은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 기업입니다. 여기 이제 미국계 이제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관련된 회사들이 좀 많이 했겠죠. 그런데 최대주주는 우리들 제약, 이 부분이 참 신기한 겁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회사는 이제 매출이 날 수 없는 비영리적인 회사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그냥 밑바닥을 다 뚫고 있었어요. 거의 보면은 5,000원, 상장 초기에도 10,000원을 넘지 않았을 정도로.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갑자기 여기서 기존에 있던 주가보다도 6배 정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 그 전환사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간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달 때쯤, 11월 요쯤이랑 그 다음에 여기 11월.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전환사채도 막차를 탄 거죠. 법이 바뀌기 전에 제가 칼럼 올려드린 거. 막차를 타니까 여기서 이제 주가를 갖다가 계속 이제 빼려고 할 겁니다. 아마도. 물론 주가 당연히 빠질 거예요. 왜냐면은 코비드 진단키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검사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매출액은 다시금 한번 이렇게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엮였던 것만큼 뭐 향후에도 변이가 계속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변이가 일어났을 때 가장 타격을 받지 않는 게 진단키트 업체입니다. 왜냐면은 코로나라는 그 것을 잡아내기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치료제였다면 변이가 일어나면 쓸모가 없겠죠. 치료하는데. 그런데 진단은 변이가 일어나도 조금만 그, 그 시약 자체를 조금만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한 변동 감소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전환사채를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은 전환가액을 다운시켜 놨기 때문에 이 평단가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된다면 막 약 2만 원 정도만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거의 한 40% 3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수익률 30% 20% 올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15,000원대에서 올리는 거 일주일도 안 걸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기는 쉬워요. 이런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얘들이 그 전환가액을 발행하고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다시 터트리려고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제약도 엑시트를 해야 되겠죠. 여기 회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아마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빠져나오려고 할 겁니다. 평단가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이 사이 과정에서 차익을 어느 정도 많이 봤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탈출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용이 아직도 신용초과잖아요. 신용초과. 신용초과 종목이라는 거는 물량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 한도가 풀리는 순간이 아무래도 액세스바이오의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들이 괜찮은 회사들도 있고 나쁜 회사들도 있는데 전환사채의 그 덫에는 항상 이렇게 다 엮여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나쁜 회사에서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을 해서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테마를 잘 타서 좋은 쪽으로 지분가치 평가를 받고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런 회사들, 이렇게 기업 사냥꾼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원상회복합니다. 주가는 항상 다시 돌아와요. 이 사람들이 선택했던 회사들 중에 정상적인 경영 방식으로 무언가 이루어내는 회사는 앞으로도 손에 꼽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회사들,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은 절대 투자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더 시간을 보면서 호흡을 길게 하면서 투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